대평천하. 시작! 추석을 지나 이윽고 짙어가는 가을 해가 저물기 쉬운 어느 날 석양. 저 개동에 이름난 장자 윤 직원의 영감이 마침 어디 출입을 했다가 방금 인력거를 척 잡숫고 돌아와 막 대개 대문 앞에서 내리는 참입니다. 간밤에 꿈을 잘못 꾸었던지 오늘 아침에 마누라하고 다툼질을 하고 나왔던지 아무튼 엔간히 일수 좋지 못한 인력거꾼입니다. 여는 평탄한 길로 끌고 오기도 무던히 힘이 들었는데 골목쟁이로 들어서서는 빈밋이 경사 가진 20여 칸을 끌어올리기야 엄살이 아니라 정말 혀가 나올 뻔했습니다. 28관하고도 600 몸매. 윤 직원 영감의 이 체중은 그저께 춘시민연을 데리고 진고개로 산보를 갔다가 경성 우평국 바로 뒷문 맞은편 아따 무엇하더냐? 그 양약국 앞에 놓아둔 안진뱅이 저울에 올라서 본 결과 춘시민연이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이 28관 600 문매를 그런데 좁쌀 계급인 인력거꾼은 그래도 직업적 단련이란 위대한 것이어서 전 먹던 힘까지 아끼지 않고 겨우겨우 끌어올려 마침내 남대문보다 조금만 잦은 소슬대문 앞에 채장을 내려놓고 무릎에 들였던 담요를 걷기까지에 성공을 했습니다. 윤직원 영감은 옹색한 좌판에서 가까스로 뒤를 쳐들고 자칫하면 넘어 바뀔 듯 쉽게 휘뚝휘뚝하는 인력거에서 내려오자니 여간만 옹색하고 조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야, 이 사람아. 윤직원 영감은 혼자서 내리다 못해 필경 인력거꾼더러 걱정을 합니다. 좀 부축 좀 하여줄 것이지 그냥 그러고 뻔히 섰어야 옳단 말인가. 실상인즉 뻔히 섰던 것이 아니라 가쁜 숨을 돌리면서 땀을 씻고 있었던 것이나 인력거꾼은 책망을 듣고 보니 미상불 일이 좀 죄송하게 되어 그래 얼핏 팔을 붙들어 부축을 해드립니다. 내려선 것을 보니 진실로 거판진 채집입니다. 허리를 안아본다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한 아름하고도 반은 실이 될까 봅니다. 그런데다가 키도 알맞게 5자 9지는 넉넉합니다. 얼핏 알아듣기 쉽게 빗대면 지금 그가 타고 온 인력거가 장난감 같고 그 큰 대문간이 들어서기도 전에 사뭇 그들먹합니다. 얼굴도 좋습니다. 거금 30여 년 전에 몇 해를 두고 부안, 변산을 드나들면서 많이 먹은 용이며 저혈, 장혈이며 또 요새도 장복을 하는 인삼 등속의 약효로 해서 얼굴은 불과하니 동안이요. 게다가 많지도 적지도 않게 꼭 알맞은 수염은 눈같이 희어 과시 홍한 백발의 좋은 풍신입니다. 초리가 길게 째져 올라간 봉의 눈, 준수하니 복이 들어 보이는 코, 부리가 축 처진 귀와 큼직한 잇목, 다 수부 귀다 남자의 상입니다. 나이? 올해 72살입니다. 그러나 씹비 여기지 마시오. 심장 비대증으로 천식기가 좀 있어 망정이지 정정한 품이 30살 먹은 장정 여대친답니다. 무얼 가지고 겨루든지 말이지요. 그 차림새가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옷은 안팎으로 윤이 지르르 흐르는 못이 진솔 것이요. 머리에는 탄건에 받쳐 주경 달린 통영갓이 날아갈 듯 올라앉았습니다. 발에는 크막하니 솜을 한 근씩 두었음 직한 흰 버선에 운두 새까만 마른 신을 조그맣게 신고 바른 손에는 은으로 개대가리를 만들어 붙인 화류 개화장이요. 왼손에는 34살박이 묵직한 합축선입니다. 이 풍신이야말로 아까울사 옛날 세상이었다면 일도 방백일시 분명합니다. 그런 것을 간혹 입이 비뚤어진 친구는 광대로 인식착오를 일으키고 동경, 대판의 사탕 장수들은 캐러멜 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통탄할 일입니다. 야, 안 넘기냐? 인력거에서 내려선 윤 직원 영감은 저절로 떡 벌어지는 두루마기 앞섭을 여미려고 하다가 도로 걷어 젖히고서
간드러지게 허리띠에 가 매달린 새파란 염랑끈을 풉니다. 인력교색이 몇 푼이단가?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자 역시 전라도 태생이기는 하지만 그 전라도 말이라는 게 좀 경망스럽습니다. 그저 처분해 줍사요. 인력 거꾸는 담요로 팔짱 낀 허리를 굽신합니다. 좀 점잖다는 손님한테는 항투로 쓰는 말이지만 이 풍신 좋은 어른께는 진심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후히 생각해달란 뜻이지요. 으잉, 그러여잉, 그럼 그냥 가소. 윤직원 영감은 버스도 무임으로 타는 한편 명창대에도 싼값에 구경하는 인색하니다. 상노로 어리숙한 삼남이를 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집안 사람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수시로 해댄다. 얼굴이 말처럼 길대서 말대가리라는 별명을 듣던 윤직원 영감의 선친 윤용규는 본이 시골 토반이더냐 하면 그렇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전이더냐 하면 실상은 아전질도 제법 해먹지 못했었습니다. 아전질을 못해먹은 것이 시방 와서는 되레 자랑거리가 되었지만 그때 당년에서야 흔한 도서원이나 마 한 자리 얻고 싶어 하는 생각이 꾸랑 같았어도 도시에 그만한 미천이며 문필이며가 없었더랍니다. 말 대가리 윤용규. 그는 30이 넘도록 탈망바람으로 삿갓 하나를 일관 삼아 촌노른 방으로 으실으실 돌아다니면서 개평폰이나 뜯으면 그걸로 되돌아 앉아 투전장이나 뽑기, 방투리 지리나 하기, 또 그도 저도 못하면 가난한 아내가 줄인 배를 틀어지고서 바느질 품을 팔아 어린 자식, 이 어린 자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의 윤직원 영감입니다. 과 입에 풀칠하는 것을 얻어먹고는 밤이나 낮이나 질펀히 들어누워 소대성이 여대치게 낮잠이나 자기, 이 지경으로 반생을 살았습니다. 좀 호협한 구석이 있고 담보가 클 뿐, 물론 판무식꾼이고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은수라고 하는 건지 어느 해 연분인가는 난데없는 돈 200냥이 생겼더랍니다. 시골 돈 200냥이면 서울 돈으로 2000냥이요. 그때만 해도 웬만한 새끼부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할 큰 돈입니다. 노름을 해서 딴 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그 아내가 친정의 먼 일갓집 백부에게 분재를 타온 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도깨비가 져다준 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 잠옷 출처가 모호했습니다. 시방이야 가난하던 사람이 불시로 큰 돈이 생기면 경찰서 양반들이 우선 그 내력을 밝히려 들지만 그때만 해도 60년 저쪽 일이니 누가 지날 말이로라도 시비 한마디들 하나요. 그저 그야말로 도깨비가 져다 주었나 보다 하고 한갓 부러워하기나 했지요. 아무튼 그래 말대가리 윤용규는 그날부터 칼로 밴 듯 노른방 발을 끊고 그 돈 200냥을 들여 논을 산다. 대품편 돈놀이를 한다. 곱장리 놓는다. 해가면서 일조의 착실한 살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노라니까 정말 인도깨비를 사귄 것처럼 살림이 불일듯이 늘어서 마침내 그의 당대에 3천석을 넘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윤직원 영감. 그때 당시에는 두꺼비같이 생겼대서 윤두꺼비로 불리어지던 윤두섭. 그는 어려서부터 취리에 눈이 밝았고 약관에는 벌써 그의 선친을 도와가며 그 큰 살림을 곧잘 휘어나갔습니다. 그리고 1903년 계묘년부터는 고스란히 물려받은 3천석거리를 가지고 일에 30여 년 동안 착실히 가산을 늘려왔습니다. 계묘년 3월 보름날 화적대들이 윤용규의 집으로 쳐들어온다. 윤용규는 달포 전에 화적 중에 한 사람을 관가의 고에 잡히가 하였으나 윤용규의 돈을 뜯어내려고 화적과 내통하였다고 누명을 씌운 고을 수령에게 2,000냥도 빼앗기고 문초까지 당하여 장독으로 와병 중이다. 설마 이번은 넘겼겠지? 저놈 잡아내라! 윤용규의 말이 미쳐 떨어지기 전에 두목이 뒤를 돌려다보면서 호령을 합니다. 등 뒤에 모여 서 있던 수하 중에 서너시 나가 우르르 방으로 몰려들어가더니 왁진왁진 윤용규를 잡아끕니다. 그러다 마침 안채로 난 뒷문이 와락 열리더니 흰 머리채를 풀어 흩뜨린 윤용규의 노처가 아이고 머니 이 일을 어쩌느냐고 울어외치면서 달려들어 뒤엎으러져 매달립니다. 화적패들은 윤용규를 앞뒤에서 끌고 떠밀고 하고 윤용규는 안 나가려고 버둥대면서도 그래도 할 수 없이 문께로 밀려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찌 부스새는 윤용규의 손에 총대 하나가 잡혔습니다. 총을 홀트려진 그는
장독으로 고롱거리는 60객답지 않게 불끈 기운을 내어 총대를 가로 빗장 내듯 문지방에다가 밀어내면서 발로 문턱을 디디고는 꽉 버팅깁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아무리 상토를 잡아 끌고 몽둥이로 직신거리고 해도 응 소리만 내치지 꼼짝 않고 그대로 버팁니다. 수령이 그걸 보다 못해 옆에 서 있는 수아의 몽둥이를 채워가지고 윤영규가 총대에다가 버틴 팔을 겨누어 으깨지라고 한번 내리칩니다. 한 것이 산 거는 받고 또 문지방이며 수아의 어깨하며 걸리적거리는 것이 많아 겨냥은 삐뚤어 나가고 말았습니다. 딱! 빗나간 겨냥이 옆으로 비껴 이마를 바스러지게 얻어맞은 윤용규는 어이쿠 소리와 한 가지로 피를 좌르르 흘리면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동시에 윤영규의 노처가 그만 눈이 뒤집혀 아이고 이제는 사람까지 죽이는구나. 나도 죽여라 이놈들아. 하고 외치면서 죽을 똥 살똥 어느 겨를에 달려들었는지 두목의 팔을 덥석 물고 늘어집니다. 윤영규는 주저앉은 채 정신이 아찔하다가 번쩍 깨어났습니다. 그는 화적패들이 무슨 내평으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지 그건 몰라도 아무려나 이롭지 못할 것 같아 되나 안 되나 버틴겨 보았던 것인데 한번 얻어맞고 정신이 오리소리한 판에 마침 그의 아내가 벼랑간 이제는 사람까지 죽이는구나. 하고 외장치는 이 소리에 정말로 죽음이 박도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인제는 옳게 이놈들의 손에 죽는구나. 그렇다면 죽어도 그냥은 안 죽는다. 이렇게 악이 복받치자 그는 벌떡 일어서면서 눈앞에 보이는 대로 칼 하나를 채워가지고는 마구대고 휘저었습니다. 더욱이 눈이 뒤집히기는 아무리 화적이라도 결탄코 하지 않았던 짓인데 여인을 하물며 늙은 여인을 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내가 두목의 팔을 물고 늘어진 줄은 몰랐고 다만 두목이 아내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동댕이를 쳐서 물린 팔을 놓치게 하는 그 광경만 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죽자 사자 악이 받쳐 칼을 휘두른다지만 죽어가는 늙은인걸 10여 개나 덤비는 총 개머리야 몽둥이야 칼이야 도끼야를 당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윤영규가 마지막 목덜미에 도끼를 맞고 엎드려지자 피를 본 두목은 두 눈이 불덩이같이 벌컥 뒤집혀졌습니다. 그는 실상 윤영규를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윤영규 하나쯤 죽이기를 차마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제 구열로 잡아다 쟀던 것입니다. 한때 만주에서 마적들이 하던 그 짓이지요. 볼모로 잡아다 두고서 가족들로 하여금 이 편의 요구를 듣게 하쨌던 것입니다. 노적하고 곳간에다 불질러라. 두목은 뒤집힌 눈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윤영규를 노려보다가 수아를 사납게 호통쳤던 것입니다. 이윽고 노적과 곳간에서 하늘을 찌르듯 불길이 솟아오르고 동네 사람들이 그제야 연함은 모여들어 부질없이 물을 끼얹고 하는 판에 발가벗은 윤두꺼비가 비로소 돌아왔습니다. 화적은 벌써 물러갔고요. 야야 거기 자는 애 눈 뜨고 넘겨. 윤두꺼비는 피에 물들어 참혹히 죽어 넘어진 부친의 신체를 안고 땅을 치면서 이놈의 세상이 어느 날에 망하려느냐. 고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진정하고는 불끈 일어서 이를 부드득 갈면서 오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또한 웅장한 절규이었습니다. 아울러 위대한 선언이었고요. 서울로 이사하고 세상이 평안해지자 윤두꺼비는 문벌이 변변찮은 것을 섭섭하게 여겨 족보를 새로 꾸민다. 시골은 향교라는 게 있어서 공자님, 맹자님 비롯하여 옛날 여러 성현을 모시는 공청이 있습니다. 춘추로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지요. 돌이켜서는 그게 바로 향교더랍니다. 이 향교의 맨 우두머리 가는 어른을 직원이라고 합니다. 직원을 옛날에는 그 골에서 학문과 덕망이 높은 선비가 여러 사람의 촉망으로 뽑혀서 지내곤 했는데 근년 향교의 재정이며 모든 범백을 군청에서 맡아보게 된 뒤로부터는 전과는 기맥이 좀 달라졌는지 장이라고 바로 직원의 아랫길 가는 여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음이며 농토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다액 납세자라면 직원 하나쯤 수월한 모양입니다. 윤두꺼비로서야
과거를 보아 벼슬을 해서 양반이 되겠습니까? 능참봉을 하겠습니까? 아신 대로 향교의 직원이 만만했겠지요. 그래 그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두섭이란 석자 위에 무어나 직함이 붙기를 자타가 갈망하던 끝이라 윤두꺼비는 넙죽 뛰어 윤 직원 영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윤 직원 영감은 자신의 문벌을 더욱 높이려고 양반과의 혼인 방책을 세운다. 아울러 두 손자인 종수와 종학을 각각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양성할 욕심을 갖는다. 그러나 아들 창식과 맞손자인 종수는 첩살림의 주색 찾기로 가산을 탕진하고 있다. 그래서 윤 직원 영감은 동경에 유학 중인 둘째 손자 종학에게 경찰서장이 될 것이라는 믿음직한 기대를 걸고 있다.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죄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꿍 찢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각기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 거리면서 잔뜩 쪽을 트리고 앉습니다. 거 웬 소리냐? 거 웬 소리여? 그놈 동무가 친 전보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슥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이 테지요?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함을 해서 야야 마지막이다.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탄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있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100길, 1000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러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라니? 응? 윤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응?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여?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 벌은 그런 기미가 좀 배긴 했어요. 그러면은 참말이구나. 그러면은 참말이여. 응?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그런 쳐 죽일 놈이 깎여 죽어도 아깝지 않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는 게로 생판 사회주의여다가 냅다 경찰서에 잡혀? 응? 546실을 할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해요.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데껴서 불황당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끊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두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불황당 같은 수렁들이 있느냐? 재산이 이때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내가고 자 부하라 거리거리 순사여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 동병을 희어서 우리 조선놈 보호이어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응?
제거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디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외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촌을 불황당패에 참석을 한단 말이여. 응? 방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가관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지나 않는가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착착 깎아 죽일 놈. 그놈을 내 핀지히여서 100년 진역을 살리려고 할걸. 100년 진역을 살리려고 할 티여. 오냐 그놈을 3천석거리는 직분이어 주려고 하였더니 오냐 그놈 3천석거리를 톡톡 팔아서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 잡아가두는 경찰서에다가 주워버릴걸. 응 죽일 놈. 마지막에 응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 앉았던 윤 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그놈이 만석군의 집 자식이 세상 망촌을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석을 해요? 응 죽일 놈 죽일 놈. 연해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개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처져 있는 가관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가뜩이나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상고 말할 바를 잊고 몸둘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태평천하 끝.